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다시 화면 볼게요. 자, 인스톨이 다 끝나서 이제 런치라고 나왔는데 다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런치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뜰 거예요. 자, 뜨셨죠? 여기서 그냥 진행을 해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줘도 돼요. 근데 이제 뭐 개인 컴퓨터다 아니면 뭐 학원 컴퓨터여도 사실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근데 저는 강사님들끼리 착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폴더로 가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폴더 자체가 사라지지만 않으면 우리 코드는 이 폴더가 관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써있는 건 그 폴더의 실제 경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는 웬만하면 체크하지 마세요. 얘를 체크를 하면 다음부터 이클립스 열 때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그건데 이제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 컴퓨터여도 사실 이걸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워크스페이스는 여러 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기본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서 바꾸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바꿔서 들어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경로 맞춰준 다음에 런치 누르시게 되면 얘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다 되셨으면 이거 웰컴부터 끌게요.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자, 웰컴을 끄면 이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프로블렘스, 자바독, 디클레이션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끌 거예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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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깔끔하게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시 킬 거라서 안 꺼도 되긴 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거부터 하죠. 윈도우, 상단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그리고 쇼 뷰 들어오시면 이게 패키지 익스플로러 있어요. 이 옆에 써있는 얘는 단축키입니다. 이걸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선택이 돼버렸네요. 누르시면 아까 있던 거 그대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남겨놔도 상관은 없다 라고 했던 건데, 패키지 익스플로러 하나랑 또 윈도우 쇼뷰 그리고 콘솔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일단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당장은 쓸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씩 좀 추가를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 두 개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설치를 새로 했기 때문에 세팅부터 해야 돼요. 자, 윈도우에 프리퍼런시스 들어가시면 이런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일단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 타입 필터 텍스트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써있는 거 지워지고 커서가 깜빡이거든요. 여기다가 워크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워크스페이시스 아니고 스, 이거 눌러볼게요. 워크스페이스. 자, 그러면 저랑 똑같이 이 부분이 아더의 UTF-8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만약에 얘가 디폴트 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박스 열어서 UTF-8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쪽 우측 하단에 있는 어플라이 앤 클로즈는 이거 저장하면서 끄겠다라는 건데 우리 아직 설정할 거 남아서 그냥 어플라이만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주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서 인코딩이라고 칠 겁니다. enco 까지만 쳐도 나와요. 그래서 컨텐츠 타입스, 아까는 워크스페이스였죠.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컨텐츠 타입스 눌러보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건드릴 거 없고요. 우리는 이 텍스트 옆에 있는 얘를 열어볼 거예요. 텍스트 옆에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밑에 뭔가 생겨요. 자, 여기서 이 텍스트가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얘를 누르면 이 상태에서 여기 디폴트 인코딩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옆에다가 UTF-8 넣어줄 겁니다. 대문자 UTF 하이픈 그리고 8이에요. 숫자. 그리고 옆에 있는 업데이트까지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른 텍스트 밑에 있던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 여기가 UTF-8이거든요. 근데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 얘를 누르면 얘는 UTF-8이 아니에요. 얘는 다시 UTF-8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코딩을 UTF-8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번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안 하면 코드를 짜다가 한글 같은 걸 입력을 했을 때 한글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인코딩부터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클립스 설치했다 그럼 이 세팅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로 와서 얘는 어플라이가 따로 없어요. 그냥 업데이트 하면 끝이에요. 다시 여기로 와서 폰트 컬러스 앤 폰트스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베이징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고 밑으로 살짝만 내리시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 지금 막 새로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콘솔라스에 10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콘솔라스는 사실 코드 짜기에 좋은 폰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좀 바꿀 건데 이거 텍스트 폰트 클릭한 상태로 요 옆에 에딧 눌러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취향이긴 한데 저는 D2 코딩 추천드려요. 코드 개발자가 쓸 때 D2 코딩이 제일 편해요.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숫자 0과 알파벳 O 같은 게 타이핑 되어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D2 코딩은 0에는 대각선으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T가 잘 나요. 숫자 0인지 알파벳 O인지 이런 게 확실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D2 코딩을 쓸 건데, 자, 저처럼 글꼴에다가 D 하고 숫자 2 이렇게 입력했을 때 여기에 D2 코딩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폰트 안 깔려 있는 거거든요. 폰트 설치하면 돼요. 크롬 하나 연 다음에 여기다가 D2 코딩이라고 치면 설치하는 법부터 사용하는 법, 적용하는 법 다 나와요. 근데 저도 지금 없으니까 빠르게 좀 하나 받도록 할게요. 이거 깃허브에 있는 D2 코딩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다운로드 있습니다. 이거 받을 거예요.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D2 코딩 버전 1.3.2 압축 파일 받을 겁니다. 이거 말고 소스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냥 D2 코딩 압축 파일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하단에 또 뭔가 설치 파일이 받아졌죠. 압축 파일이 폴더 열기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그냥 알아서 풀기 누를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압축이 푸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폴더 하나가 생겼을 거예요.
D2 코딩 쓰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거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추천드려요. 애초에 이름부터가 코딩이잖아요. 이거 개발자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폰트기 때문에 이게 제일 대중적이고요.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일 편해요. 여기서 D2 코딩 둘 중에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뭘로 가죠, 뭘로.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다른 폰트 설치할 때랑 비슷해요. 우리가 윈도우에다가 폰트 설치하려고 할 때랑 거의 똑같은 건데, 만약에 내가 쓰는 컴퓨터가 맥이다, 그럼 맥에서 D2 코딩 적용하는 법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아마 상세하게 또 나올 겁니다. 저도 맥을 따로 다뤄본 적은 없어서.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상단에 있는 설치 눌러줄게요. 그럼 글꼴 설치 중이라고 하는 작은 박스가 하나 떴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치를 이제 클릭할 수 없게 됐죠. 이러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럼 얘를 종료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워크스페이스, 이클립스로 가서 얘를 껐다가, 여기까지 꺼야 되나? 얘만 껐다가, 에딧 창만 껐다가 다시 에딧 누르고 들어가서 D2를 치시면 나와요. 이제 D2 코딩 설치하고 우리가 폰트를 설치를 완벽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D2 코딩을 고를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이런 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글자 크기나 이런 것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크게 하도록 할게요. 18 정도? 그래서 확인.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이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막히거나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다음 내용 하도록 할게요. 요거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이거부터 하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 위키 관리할 때, 아니다, 이거 말고 이 코드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런 단축 주소 만드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주소창에다가 to2.kr 까지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 들어가면 이 주소를, 원래 있는 주소를 가지고 단축 주소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주소를 넣을 건데, 지금 이 위키, 우리 지금 관리자 모드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수정 가능한 모드잖아요. 근데 제가 제공한 이 단축 주소는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수정 가능한 게 없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 주소에 지금 딱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풀이면 이 모양이고요, 여기가 펜이면 이 모양이에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주소를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위키에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근데 이 펜만 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위키 관리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인도 보겠지만 면접관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면접관한테 근데 관리자 모드로 보여주긴 좀 그러니까 애초에 단축 주소는 이렇게 풀로 바꿔주고 이 옆에 버튼 누르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소 복사해다가 이 위키에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얘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요, 숫자가 있으면 숫자도 따져줘야 됩니다. 이 뒤에 세 자리는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랑 똑같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 위키를 알려줄 거다, 주소를 알려줄 거다, 그럼 이거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단축 주소. 그러면 면접관이
얘를 치고 들어오면 이거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했고, 이번에는 이거 설치 좀 하죠. 얘는 없다. 자, 지금 우리가 JDK 설치했고요, 위키 세팅했고요, 그 다음 이클립스까지 설치했어요. 세팅까지 다 했고, 이제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또 설치를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git이라고까지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github이 아니라 git까지. 얘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상단에, 아마 맨 최상단에 나올 거예요. gitscm.com 요거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아마 학원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다운로드 for 윈도우즈 라고 하는 거 눌러줄게요. 이것도 아마 맥은 다를 거예요. 얘인가? 아무튼 맥은 구글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맥 그래서 gitbash 설치 검색만 해도 다 나오죠? 이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JDK 뭐 이클립스 이런 거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이거대로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 예를 들어서 JDK 설치 뭐 사용법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런 거 하나 글 잡고 따라 하셔도 똑같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클립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무조건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구글에 어떻게 치면 나온다 정도만 잘 알고 계셔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다운로드 for 윈도우스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click here to download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눌러줄 겁니다. 그럼 요 밑에 받아졌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 가로 열고 1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까지 붙었는데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설치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설치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도 다시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아진 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밑에 있는 이거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얘를 띄워주시면 셋업 창을 띄워주시면 자 넥스트 그리고 넥스트 얘도 그냥 넥스트 얘도 넥스트 지금까지 그냥 넥스트 밖에 안 했어요. 얘는 이것도 그냥 넥스트 하죠.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얘도 넥스트 얘도 넥스트 얘도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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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많아졌지? 그냥 넥스트만 쭉 하시다가 인스톨 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넥스트만 하다가 인스톨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 설치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을 할 거고요. 얘도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뭔가 많이 생겨가지고 넘길 게 많네요. 이거 뷰 릴리즈 노트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버전 업한 내용 보여주는 건데 이건 끄셔도 되고요. 눌러져 있는 상태로 피니시 하시면 열릴 건데 그냥 꺼도 돼요. 상관없는 거니까. 피니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완료했으면 잘 설치가 됐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이런 아무 폴더나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했을 때 이게 있으면 성공이에요. 왜 자꾸 눌리냐. 얘가 있으면 성공입니다. 얘가 설치하기 전에는 없어요. 원래 설치를 하고 나면 얘가 생겨요. 여기서 우리는 이 깃배시 히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앞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깃허브라고 하는 그 사이트는 실제로 형상 관리랑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 폴더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 내 눈앞에 있는 이 컴퓨터를 우리는 보통 로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로컬에서 깃허브에다가 내가 작성한 코드를 올리려면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 깃허브라고 하는 사이트랑 내 로컬에 있는 폴더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이 친구가 할 겁니다. 깃배시 히어. 얘는 이제 깃배시라고 하는데,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창이 나와요. 누르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깃허브에 있는 폴더랑 우리가 로컬에 갖고 있는 폴더랑 연결해 줄 거고, 로컬에 갖고 있는 폴더가 변화한 내용들을 깃허브에다가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런 걸 하는 툴이에요. 얘도 이제 깃허브에다가 형상관리 소스를 올리는 방법이, 지금 제가 할 거는 이 깃배시를 사용한 방법이고, 또 다양하게 있어요. 깃 데스크탑 UI 해서 GUI인가? 라고 깃허브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들 편한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얘가 제일 간편해서 얘를 쓸 거고요. 수업 시간에도 얘를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깃 배시까지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제 필요한 거는 웬만큼 다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로 와서 자,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까지 만들어 볼 건데, 여기 있는 크리에이터 자바 프로젝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의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 쪽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N 하고 여기서 자바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제일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건데, 이 이클립스라는 애를 사용할 때도 단축키를 우리가 외워서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많이 익혀서 자연스럽게 단축키를 쓴다면 그것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이 컨트롤 N이라고 하는 것도 단축키의 일종인데, 저는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바 프로젝트 고른 다음에 넥스트, 그럼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하나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라고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똑같이 하시면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깃에다가 제가 작성한 코드를 공유를 드릴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못 따라갔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봤는데 안 돼서 강사 걸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이런 이름들이 같았을 때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이름으로 바꿔서 쓰는 거 상관없는데, 다만 이름이 다르다면 제 걸 가져가셔서 적용시킬 때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저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자바 1.8 쓰기로 했죠. 근데 얘는 지금 17이 골라져 있어요. 그래서 열어놓고 1.8 골라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고르는 과정에서 이걸 체크하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17일 때 보면은
여기가 뭔가 선택이 가능하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1.8로 바꾸면요 막히거든요. 이거 1.8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라서 그래요. 근데 혹여나 저는 지금 수업을 1.8로 진행을 할 거지만 나는 지금부터 고 버전을 쓸래 라고 해서 예를 들어 10버전, 이게 아마 9인가 10인가부터 나왔는데 9도 되네요. 아무튼 고 버전을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얘가 켜져 있어요. 그럼 이거 둘 다 끄세요. 이거 하나만 꺼도 다 꺼지네요. 이거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콘솔로 뭔가 게시판 만드는 이 작업이 실행이 안 돼요. 얘 꺼주시고. 근데 1.8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애초에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 이름, 버전 맞추고 그 다음 피니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얘를 더블 클릭으로 열어보면 지금 내가 적용한 버전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서 들어와 있죠. 여기가 1.8이면 나는 이 프로젝트 1.8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고버전을 쓸 거여서 고버전으로 세팅했다, 그럼 그 버전이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src 한번 클릭을 해서 블록을 씌워준 다음에 여기서도 컨트롤 N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클래스 넥스트 누르게 되면 이제 클래스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름을 메인으로 지어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클래스의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주시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도 메인을 첫 글자 M을 대문자로 썼죠. 앞으로도 우리는 그 클래스를 만들 거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피니시. 이러면 이제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은 이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겠죠? 여기다가 소문자 메인 입력을 할 거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저처럼 이 메인, 소문자 메인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자, 이렇게 나오셨으면 이거 선택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그럼 지금 메인 클래스에 메인 메서드까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잘못된 코드죠.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들여쓰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바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중괄호에 감싸져 있으면 한 번 들여쓰기 해야 되죠. 이게 맞는 모양이죠. 근데 이클립스 내에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F 누르시게 되면 코드에 에러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자동으로 줄을 맞춰 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맞는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하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컨트롤 쉬프트 F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바꿔주면 됩니다. 들여쓰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막 세팅하고 이제 막 클래스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SYSOU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 시스템 out.println, 이거 자바의 기본 출력문이죠. 이거 쓸 수 있는 단축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에서 처음 이클립스 설치했다고 해서 이 세팅 똑같이 따라하고 클래스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 항상 초반에는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세요. 기본 출력문 같은 거에다가 그냥 뭐라도 하나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글 같은 것도. 이걸 왜 해보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한 세팅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막 짜다가 나중에 실행시켰는데 에러가 빡 났어요. 근데 이게 초기 세팅 문제예요. 그러면은 세팅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저장까지 완료하시면, 저장은 컨트롤 S로 단축키로 할 수 있어요. 저장까지 완료를 하시면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얘는 F11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F11 눌러도 되고요. 뭐가 됐든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 콘솔이라고 하는 영역에 출력이 잘 됐죠. 이러면 이제 세팅이 문제없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오겠지만, 그냥 F11과 컨트롤 F11의 차이는 이 콘솔에다 에러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디버그 모드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줄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F11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그 컨트롤 F11을 써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제가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그냥 F11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 만약에 실행이 내가 원하는 파일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방법도 있죠. 클래스에 우클릭 하단에 Run As, 그리고 자바 어플리케이션 누르시면 내가 우클릭한 해당 클래스를 강제로 실행시켜줘요. 실행하는 방법이 총 3개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클릭해서 Run As로 갔는데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애는 메인 메서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만 가능해요.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얘가 있는 클래스만 여기서 강제 실행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원래 메인 메서드, 우리가 지금 그냥 F11로 실행하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 내에 메인 메서드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세팅에 문제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우리 이거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자바 게시판,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 이거부터 할 건데, 얘를 하기 위한 초기 작업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콘솔로 운영되는 게시판이다 라고 한다는 건 이 콘솔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플러스 이 콘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메뉴는 게시글 작성, 2번 메뉴는 게시글 상세 보기, 3번 메뉴는 게시글 수정, 이런 기능들을 이 콘솔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할 거고, 선택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 받은 결과대로 수행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콘솔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하나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출력문 이렇게 해놓고 실행시키면 이거 출력하고 프로그램 끝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네모도 그렇고 X도 그렇고 지금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면 이 네모가 빨간 네모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린 그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한테 뭔가 입력을 받고 그 입력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로직을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입력받는 거 적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으로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으려면 스캐너라는 걸 써야 되죠. 자, 제가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쳤어요. 스캐너라는 걸 쓰려고 쳤는데 밑에 빨간 줄 가 있죠. 자바 이클립스 내에서 이 빨간 줄이 생겼다 이러면 컴파일 에러예요. 아예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을 못 시키는 에러예요, 에러. 그러면 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 빨간색 줄이 나왔으면 얘를 고쳐줘야 정상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는 무슨 에러가 있는 거냐면 마우스를 올려보면 알려줍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첫 번째 줄에 임포트 스캐너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이건 지금 임포트가 안 돼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캐너라고 하는 자바가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어서 얘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얘를 이 방식으로 안 하고요. 제가 이 스캐너를 치는 과정에서 아까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로 우리가 단축키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컨트롤 스페이스를 쳐서 이 스캐너를 골라서 입력을 해주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다 써놓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 눌러주면 자동으로 또 임포트를 해줍니다. 네, 이 과정에서는 임포트를 만약에 선택해서 해야 되는 클래스명이 똑같은 애들이 존재한다면 고르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때 내 상황에 맞는 거 골라서 임포트 해주면 돼요. 이렇게 스캐너 하나 사용을 할 거고, 얘는 이제 입력을 받기 위한 준비죠. 그리고 이 SC는 그냥 변수 이름일 뿐이고요. 얘는 다른 이름으로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준비를 했으니 이제 실제로 입력을 받아야겠죠. sc.nextLine 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nextLine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제로 입력을 받게끔 해주는 함수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아까랑 다른 거죠. 아까는 출력 있으면 출력해주고 끝났어요. 근데 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간 네모 활성화 되면서 지금 프로그램 끝이라고 하는 출력 이게 안 나왔죠. 지금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끔 멈춰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때 끝나요. 이게 사용자 입력입니다, 자바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입력을 받은 이 친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변수에 담아줄 거예요. cmd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를 여기다가 담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아까처럼 프로그램 시작 뒤에 멈춰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뭔가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이 끝나긴 할 텐데 얘까지 출력을 하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지금 입력을 얘가 받는 거고 입력받을 준비를 얘가 하는 거고 입력받은 결과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활용한 거죠. 그럼 우린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을 활용해서 얘가 어떤 메뉴를 지금 쓰고 싶은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만약에 입력된 명령어가 게시글 작성이다. 그럼 게시글 작성하는 곳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게시글 수정이다. 그럼 게시글 수정하는 곳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콘솔에 나타나도록.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썼죠.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이제 다 쓴 거잖아요. 더 이상 안 써요, 스캐너를. 그러면 사실 이게 없어도 오류는 없지만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이제 끄겠다 라고 하나 명시해 주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얘를 안 써준다고 해서 스캐너가 안 꺼지고 뭐 정상 계속 돌고 어딘가 묶여있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얘를 써주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 위치는 이 끝 위로 가든 아래로 오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cmd라고 하는 변수를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서 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123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 123은 숫자 123이에요? 문자 123이에요? 예, 이건 문자 123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next line으로 입력을 받았고 얘를 스트링 타입에 문제없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 자체가 문자란 얘기니까. 근데 저는 숫자를 담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당장 뭐라고 해요? 얘는 next int라고 하는 건 숫자를 입력받게끔 하는 스캐너에 있는 함수인데, 이거 숫자 입력을 받은 결과를 문자 타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에러를 없애려면 타입이 숫자 정수가 돼야겠죠. int 에러가 사라졌죠. 그럼 여기서 실행하고 입력한 숫자는 얘는 숫자가 되겠죠. 자바는 이 데이터 타입에 생각보다 많은 제한이 걸려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잘 구별하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자, 이렇게 했대요. 이러면 지금 입력 받는 게 몇 번 생긴 거예요? 입력 받는 거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입력을 하고 엔터 치면 원래 끝났잖아요. 안 끝나죠. 한 번 더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때 끝나요. 끝나는데 그러면 얘는 누구 출력돼요? 이거 두 개 중에? 네? 그쵸, 밑에 거가 출력이 되겠죠. 왜? 변수는 하나의 값밖에 못 가지니까. 여기서 입력받아서 들어갔던 값을 여기서 입력받은 걸로 덮어 씌우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엔터를 눌러보면 얘만 출력이 되는 거. 요건 이제 뭐 자바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에러 보는 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아예 에러라서 실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를 F11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게 뜹니다. 여기서 프로시드를 누르시고 들어가면 디버그 모드로 넘어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프로시드 눌렀을 때, 그러니까 에러가 있는데 그냥 실행할 거냐 라고 물어본 거고, 프로시드는 그냥 하겠다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얘가 이거 디버그 모드로 바꿔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 누르면 바꿔주는 겁니다. 노는 안 바꾸는 거고. 스위치 누르면 화면이 뭔가 바뀌어요. 얘가 지금 디버그 모드로 들어온 건데 이쪽에 이 벌레 모양이 하나 생기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옆에 있는 자바 얘 눌러주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이 디버그 모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쓸 게 아니고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친해지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얘를 건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로시드가 나왔다, 실행했는데 스위치가 나왔다, 그럼 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여줄 거예요. 화면 안 바뀌면서. 그럼 여기 간단하게만 살짝 보면 타입 미스매치 나오고 있죠. 자바에서 에러 나오면 알려주는 문구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뉘앙스를 해석한 다음에 판단이 되면 고치면 되고, 뉘앙스 해석을 했는데 모르겠다면 이거 복사에다가 구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아예 에러예요. 이건 아예 에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exception이라고 하는 에러들이 나올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이 아예 빨간 줄로 이렇게 에러로 나오는 거는 컴파일이 아예 안 돼서 이건 문제가 있어, 그냥 안 돼 라고 하는 건데, exception이라고 나오는 에러들은 뭐냐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예요.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예 에러라서 컴파일 자체가 안 되는 거랑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exception을 보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웹개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넘어가서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이제 예외 처리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배우시게 되면 exception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이런 에러들은 무조건 그냥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디버그 모드 왔다가 다시 수정하고 저장하면 이런 거 뜰 거예요. 요거 그냥 터미네이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전에 우리가 설치했던 깃배시 활용해서 깃에다가 얘를 올리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 뒤에 내용들도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될라나?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오늘은 딱히 진도를 나간 건 없죠.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 아주 살짝 여기서 했던 거고, 나머지는 설치 플러스 수업에 대한 설명, 세팅 이런 것들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자바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끝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부터 나가는 진도에 큰 영향이 없게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앞으로 만들 게시판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